벌써 임수입니다. 벌써 임수. 일단 이제 임수일간, 특히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할 개수일간까지를 보면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이민년하고 올해 이제 이 계묘년이 어쨌든 이 일간이 이제 비겁이고 그렇죠. 비겁이고 식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일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갑진년을 지나고 을사년, 이렇게 이제 병오년을 지나는 이런 그 전환점,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천간은 이렇게 십성으로만 보면 그 비식재관인 운동을 하거든요. 비식재관인 운동. 그러면 일간과 이제 같은 에너지는 당연히 비겁이 되는 거고, 그 비겁에서 1차적으로 일간이 뭐 이렇게 생한다, 아니면 이제 그 대상 입장에서 보면 일간을 설한다도 되는 거고, 뭐 이렇든 저렇든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그러니까 일간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 과정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상이라는 거거든요. 식상인데 식상이 이제 가장 고차원적으로 잘 쓰여지면 일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능, 즉 고유한 어떤 재능, 이런 자질, 성향, 또 능력, 식상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큰 중점이 되는, 중심이 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방편이 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식상보다는 이렇게 이 재성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무기토의 관성이나 이것들이 식상의 비식재관인할 때 식상의 결과물들이 이때 이제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작년 올해 에너지를 잘 썼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분명한 거는 이 식상 활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슨 그 명암이, 득실이, 성패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진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뭐 사업이 망했다, 어려워졌다, 아니면 승진을 했다,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파직 옛날 말로 파직이죠. 뭐 이런 직의 변동이 있었다라고 그게 뚜렷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식상이다라는 거는 그냥 보면 이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 이런 어떤 진로, 이런 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이기도. 그러니까 이걸 가장 원초적으로 쓰면 뭐 유흥이고 먹고 마시는 거고 노는 거고 이거 뭐 잘 쓰면 여행 같은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재로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쓸 건지 아니면 관에 연결되는 어떤 통로로 쓸 건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팔자 자체 내에서 반응하는 여타적인 부분이고 그냥 이제 이민 계묘의 작년 올해만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뭐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뭘 이렇게 준비하고 워밍업하고 이렇게 모색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죠. 왜냐하면 천간에 또 비겁을 달고 들어와 가지고
물론 내 글자에서 반응하는 인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비견 겁재와 같이 또 임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작년이 이민이었고 올해가 계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재들과 나랑 오행은 같지만 다른 존재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겁재가 이제 상관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겁재의 어떤 주동력, 작용력, 영향력, 물론 내가 네 글자의 겁재와 반응하는 인자가 더 강하게 있는지 어떤지, 지지로 연결되는 있는지 없던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갑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렇죠? 갑으로 딱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식상 활동했던 것이 그렇죠? 이렇게 묘 식상을 했던 것이 활동했던 것이 이렇게 식신으로 드러난다. 식신으로 드러난다. 식신으로 드러나고, 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한테는 이게 이제 오행적, 오행적으로는 토고 십성적으로는 편관인데 올해 편관 들어오는 일간이 무토일간, 내년에 들어온 일간이 무토일간이거든요. 무토일간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천간으로 날라 들어오기 때문에 뚜렷한 거예요. 확정적인 거고 인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지로 들어오는 임수가 지지 편관이 이제 술토 편관하고 진토 편관을 쓰는데 물론 운동성이 이제 다르기도 하지만 그 편관 토 자체의 독립적인 부분하고 뚜렷한 성향 성분을 보면 술토 편관이 더 개성이 뚜렷하죠. 개성이. 예. 그러니까 이 진토는 편관의 모양새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진토를 해석을 할 때 이 그 을목의 역이기도 하고 진중의 개수로 이렇게 수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신자진의 수의 고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면적 외피로는 토의 작용력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일간이 천간을 놓고 볼 때는 뭔가 작년 올해 임계수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얽혀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나 부분에서 진로를 모색을 하고 활로를 개척을 하고 뭔가 변화 변동성을 갖고 물론 그러면서도 이게 재성하고 연결이 되거나 관성하고 연결이 되면 인민계묘 운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과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운이라는 것이 인민계묘를 거치고 갑진에서 터닝 포인트를 겪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을사병호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에너지 성향 성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신에 내년은 임계수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수의 그 에너지는 왜냐하면 진은 신자진 운동인데 임수가 임묘를 하는 거고, 진중의 개수는 이러한 물론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는 천간 임수의 기가 개수라고 하는 음수로 이렇게 저장이 된 이렇게 암장이 되는 이렇게 갈물이 되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래도 그냥 십성적으로 오행적으로 따져지면 겁재가 그러니까 수기가 이렇게 진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나 홀로 생한다. 작년 올해에 비해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같이 했다라고 하면 혼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식신의 상황이니까 천간, 십천간 중에서도 이렇게 일간이 양간하고 궁합이 좋은 배합을 가진 일간이 정화일간하고 임수일간이에요. 정화는 음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병무경임 이런 에너지들이랑 친하고
임수는 동태가 이제 그 똑같이 임수, 비견이 되는 임수 말고는 간목이라든지 무토라든지 경금이라든지 병화라든지 이런 성향하고는 음간보다도 조금 이렇게 친화력이 좀 있다. 있는데 특히나 임수가 이렇게 식신을 본다라는 것은 내 에너지가 이렇게 그 가감 없이 변경 없이 이렇게 비틀림 없이 그대로 식신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거거든. 내 내면의 어떤 성향이 에너지가 그렇죠? 식신이 우리가 다양한 해석들이 붙잖아요. 붙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일간이 생하죠. 뭐 간목이 뭐 병화를 생한다든지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도 특히 임수일간이 간목을 생하는 것은 식신으로서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 특히 임수는 유동적이고 이렇게 흐르려고 하고 주류불체라고 하죠. 임수가 흘러서 이렇게 어디에 지체됨이 없다. 어디든지. 그리고 강중유독하다. 그러니까 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성향이 있으면서도 개수에 비해서 있으면서도 덕이 있다.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능설금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임수가 이제 통근 투계를 하면 충천분재하나. 그러니까 흐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는 수직 운동을 하고 임수는 보통 수평 운동이나 하강 운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뿌리를 가진 이렇게 개수를 만나면 하늘까지 땅 끝까지 내다를 수 있는 그런 쓰나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임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임수는 수이고 만물의 근원 에너지이고 생장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임수의 유동성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목을 만나거나 목 중에서도 을목보다는 간목하고의 배합이나 배치, 궁합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그리고 아니면 이 수라고 하는 거를 머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흐르게 하거나 유동하거나 머물게 하는 거는 토를 쓰는데 토 중에서도 무토를 쓰면 좋겠다. 무토. 그래서 기토보다는 무토로. 근데 이제 마침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천간으로는 간목이 드는 거죠, 그렇죠? 간목이 들어서 그중 일간 간목이 작년 올해 시도해 오고 모색해 왔던. 그러면서도 뭔가에 내가 천간 비겁들하고 생했던 인목이나 묘목이 물론 이민년에는 임수일간한테는 인중의 병화하고 무토가 있어가지고 재관에 대한 빛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계면연의 상황은 이렇게 싹 사라진 거거든. 계면연은. 그러다가 그때 품었던 그러한 기미들이 이제 갑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다. 갑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임수는 일간이 이제 뭐 이렇게 임묘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이민계묘년에 끌고 왔던 같이 왔던 이런 수기운들을 내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 임수가 비록 수의 고지인 이 물편관이지만 물편관? 이 표현 이상하다. 물편관이지만 목표점을 봤다라는 거지. 목표점을. 이민계묘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이거 편제잖아요. 간목이 뭔가 뿌리를 내릴 곳. 그러니까 일간이 식신을 생해가지고 이 식신으로 생한 식신으로 뭘 할 거냐라는 거야. 이민계묘에는 비교적 뭘 할지를 몰랐어. 몰랐는데 이 진토를 내가 테이크를 해야 되겠다. 보통 그 임수일간하고 정화일간이 물론 이제 연월에는 다 들 수 있는데 일시구간 일은 뭐 분명히 정임으로 드니까 그런데 시주에 이렇게 진시가 되면 정화일간도 진시가 되고 임수일간도 진시가 돼 갑진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딱 임계수일간들이 그러니까 이 정임일간들이 이렇게 이제 진시에 나면 내년 세운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국에도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화일관은 인성으로 상관이지만 비록 상관이지만 이거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관공거거든. 관살공.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과 학식과 이런 그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관을 내가 취하겠노라는 이런 경우도 법관이라든지 권력계통에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자격을 쓴 그걸 가지고 자격 대비 내가 이렇게 권한을 취하려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 진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걸 흔히 비겁고 양인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나의 활동력, 나의 어떤 행위, 행동, 역량, 능력, 이건 내한 깊은 곳에서 나온 거지. 이거를 가지고 진토를 점하려고 하는, 진토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전형적인 이게 양인들이 힘센 칼들 찬 사람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런 군대 집단, 힘쓰는 곳들, 사람들이 무리지어진 곳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권력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수일간이 시주가 갑진을 놓거나 임수일간이 어딘가에 갑진이 있으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권력계통에 있다든지 뭔가 그 자기의 어떤 그 능력 이게 식신제살이잖아. 식신제살 이거야말로 그렇죠. 그러한 경향성을 많이 띠는데 임수일간한테는 마침 이렇게 내년에 갑진으로 와서 타점이 어떤 목표점이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천간에 임수하고 간목만 보면 이거를 물 안에 수중 유형 버드나무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신은 내 재능, 예술성, 특기, 기질, 또 일간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간목에 치고 나가고 높아지려고 하고 우뚝 서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걸 식신으로 쓴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멋진 모습을 구성을 하죠. 구성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거를 임수는 큰 바다니까 큰 바다인데 이 큰 바다에 이렇게 그 유영하는 배의 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의 물상. 그러니까 임수의 물 위에 식신이라고 하는 간목의 배를 띄운 거야. 근데 식신을 가지고 뭔가 전의를 하든 뭔가 지향점을 가져야 되겠지. 근데 내년 말고 그 뒤로는 이게 식재로 재관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쓰려고 했던 그런 쪽으로 명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미 1차적으로 비겁을 임묘를 시키고 그렇죠? 임묘를 시키고 진의 외면적인 이 평관을 내가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임수가 바다 위에 그러니까 큰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을 하는데 작년 올해는 What should I do? Where I have to go?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맞나? 영어 하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근데 이게 딱 정박지가 생긴 거지. 진이라고 하는. 진이라고 하는 정박지가. 이렇게 생겨서 천간의 모습이 이렇게 식신제살도 되는데 항상 올해 내년의 코드가 간목을목이 혼재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렇죠? 나는 내가 식신제살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애기한테 이렇게 식신이 있는 친구하고 상관이 있는 친구하고 용돈 주면서 잔디밭에 잡초 뽑기를 이렇게 시키면 식신은 꽃갱이, 호미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뿌리까지 다 시간 걸려도 순차적으로 다 파. 상관 갖는 경우보다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근데 결국은 그거 뿌리까지 다 파.
파서 다음에도 안 나도록. 근데 상관은 잔디 깎는 기계나 가위나 이거 가지고 짝떡짝떡 잘라. 보기에는 다 해결된 것 같지. 그럴 수도 있어. 을목이 상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제사를 좀 하고 싶어서 식신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내 힘이 딸리거나, 아니, 둘 다 식신도 내 힘을 설하는 거고, 상관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나 에너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임수가 이민계묘년에 뭘 하고 어디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불분명하고 불투명했던 것이 식신제살이라는 거는 내 원초적인 능력이나 역량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어려움, 해결해야 될 과제. 물론 살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표면의 모습 자체가 그러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처리를 해보겠다. 저 그동안 이민계묘년에는 잔디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생각만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데 내년에는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항상 내년에는 화두가 진토가 화두예요. 진토가. 참 이 진토가 이게 이제 임일간한테는 임수도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토도 신자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간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보면 천간으로 같은 레벨로 바라보면 일간이 뭔가 뛰어나가고 생하고 액션하고 이런 에너지인데 지지를 보니까 진 달고 들어오니까 이 편관의 모습인데 편관이 그 일간의 운동성의 흐름의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는 묻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 일간이 겸손하다도 돼요. 신금은 정인인데 편인만큼은 브레이크 작용이 약할 수는 있지만 일간을 한번 임수 에너지를 묻고, 그러니까 임수 에너지를 잘 쓰면 이민계묘년의 빅업 에너지를 묻는다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쓴다라면 좀 내가 좀 겸손한다. 아니면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멀게는 병신년에서부터 경자년에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펼치고 움직이고 이랬던 부분들이 한번 정리되고 정돈되고 마무리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천간의 모든 일간들 중에서 특히 임수일간이 그런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계라는 거는 양면성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마무리, 정리, 정돈, 뒤처리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또 마무리가 되면 뭔가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이 돼야 되니까 재생, 재현, 반복, 뭐 이런 재활용 이런 의미들이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임수일간들이 현실적으로 진토에 처해가지고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기가 쉽다. 과거에 뭔가 이민계면의 결판이나 승부나 결론을 못 내렸던 부분들을 갑진년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이나 계기를 삼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일간이 신자진 운동을 하고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 임자, 임진으로 붙고 임인, 이모, 임술로 붙기 때문에 합으로 붙으면 신자진이 진이 붙어서 비록 화기지고 임묘지긴 하지만 수기를 양인 기운을 일간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하는 이런 성향이 있고 역시나 인호술도 역제울 운동을 하죠. 그렇죠? 역제울 운동을 하니까 그게 역말성 운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충동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변동 성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무토일간은 좀 드러나게 그리고 임수일간은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내밀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근데 내년에 무슨 딱 어떤 뭐로 이렇게 왜냐하면
해가 떠올라서 진행이 되다가 중천에 뜨기 딱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진이라고 하는 환경이. 사오미로, 그러니까 임수가 사오미에는 사중에 무토, 오중에 기토, 이미 사오를 지나가면 다른 일간하고 달리 이렇게 표면은 그러니까 재성이지만, 사오가 이미 그 안에 관들이 강하게 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일간들은 재관이 이렇게 딱딱 단계적으로 생을 받아야 되는데 임계수일간들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재관에 대한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재관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 되죠. 이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직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놓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배 띄워서 항해를 했는데 이민계면에도 그런 거는 맞다. 비겁더라고. 근데 뭔가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뭔가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도 진이라고 하는 정박지, 항구, 목표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또한 이렇게 그 임수일간하고 궤적을 같이 하거나 정반대 성향을 넣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결과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임수일간이 보는 내년에 간목하고 진토라고 하는 식신이 제사라는 그러한 모양새죠. 모양새. 그래서 물론 뭐 식신을 다양한 형태로도 쓸 수가 있겠지만 이미 이제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갑일간은 그대로 봐도 되죠, 그렇죠? 이 내가 생한 식신이 뭔가 이제 그래도 뚜렷한 그렇죠?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임묘된다라는 거는 나머지 글자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건강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금도 아울러서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인자이니까. 근데 이민계묘년에 뭔가를 내가 부단히 시도했다라고 하면 그게 진중에 개수로 임계수가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형국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좀 독단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겠다. 있어서 일단은 뭐 임수가 간목 식신을 보는 거는 올해 겁재 상관 본 거하고 다르죠. 원래 임수일간하고 정화일간이 이민년부터 그러니까 연월은 이제 남의 공간, 너의 공간, 일신은 나의 공간이다라고 보면 당연히 내가 정임일간이니까 내 자리는 못 오죠. 못 오는데 그건 다 십천간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시두법에 의해서 정임일간들은 다 이렇게 이민시, 이민계묘, 해시까지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시까지 신해년까지가 임수일간 시주가 12분의 1로는 다 운이 겹치는 운이 든단 말이야. 겹치는 운이. 그 중에서도 내년은 정임일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시주가 이렇게 겹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같이 겹치기만 해도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밀쳐내고 뭔가 동하고 그런 그러니까 충동이나 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짜릿하진 않지만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 갑진을 놓은 경우는 시주면 이게 자식 자리고 그렇죠? 자식이고 여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명도 편관이니까 자식이 되는 거고 시주니까 여명도 식신이니까 자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 문제로 인한 또 이 어떤
이게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직장에 대한, 직장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글자가 같이 겹침을 해가지고 에너지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고서나 이런 데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지 글자나 첨간 글자가 걸려도 슬라이트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임수일간은 진시가 되면 뭐 중년 이후에는 자식 문제가 많겠죠, 자식 문제. 올해 임수일간이 묘시가 되면 개묘시였거든요. 개묘시. 예. 개묘시가 되면 거의 여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겁재하고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문제, 예, 자식 문제 많이 있고 자식이 좀 근심 걱정을 좀 끼쳐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으면 하다못해 내가 뭐 키우는 양이나 뭐래도 속을 썩이고 간다. 이거 아니라고 하면 팔자 틀린다. 어떤 형태로 내가 크게 이렇게 부각해서 드러내서 겪고 가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거 있는데 특히나 계묘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동태나 성향이 내 글자 내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묘가 왕지고, 그렇죠? 좌우묘의 왕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인시사회만큼 움직이는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시주는 이렇게 먼 곳, 문호라고도 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예? 멀리 이렇게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움직일 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겁재가 동하면 이제 탈재를 하니까 재성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 일보다는 쓸 일이 많았던 거지. 예. 그리고 일간이 상관으로 이렇게 설기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지 없이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유랑이 될 수도 있고, 잘 쓰면 내가 그 식상의 에너지를 잘 발휘를 해서 그 식상의 역량이 더 부각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술하는 사람이다. 뭔가를 강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겁재가 만들어진 무대에 올라가서 아니면 겁재랑 같이 시너지를 내서 시너지를 내서 내가 그걸 잘 펼쳤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잘 흘렀다. 드러났다. 이거는 각자의 나머지 글자들하고의 매칭이나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임일주나 정일주가 내년에 갑진으로 복음으로 들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 올해 식상은 비슷하게 들지만 진토라고 하는 편관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 관에 대한 직에 대한 남편에 대한 남자 같은 경우 자식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간별 울세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일주에 대해서 임계술관들이 12년 동안 그래요 앞으로. 그 다음 주는 을사시잖아. 을사시 병호시 되니까 내가 두 개시를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로 해가지고 그 다음 지나면 이제 또 다음 이제 시두법 쓰는 순차대로 그게 이제 60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죠? 그런 성향들은 있을 수 있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으로 큰 틀로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편관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타겟점으로 삼아가지고 액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임수일간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임묘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월은 직업궁이고 부모궁이고 이럴 수 있는데, 임묘진 월생이 이제 임수일간인데 만약에 갑진이 왔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또 이제 진도 움직일 수가 있고, 묘는 이제 그 묘진천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다고 보고, 이는 약간 격각작용인데 이제 진월생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갑진이 될 수도 있겠고, 더더구나
식상이 이렇게 강한데, 요거 전에 조금 봐야 될 거는 임수가 날라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가불이 있는 사람들은 요 식상 활동이, 그렇죠? 원국에서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천간에 간목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렇게 합을 하고, 극을 하고, 그 다음에 생애 순서로 본다. 이렇게 이제 비화가 되는 거는 원래 내가 쓰는 에너지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식상을 잘 쓰는 명이었다. 식상이 내가 생재를 하고 있거나 제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식상 생재, 상관이 병정화를 생하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작년하고 올해는 분리했죠. 겁재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지지의 식상이 연결이 돼서 연결되는 이어지는 작용력은 있었지만 천간에서 이렇게 그래도 천간에도 이런 구조가 있었지만 천간에 들어오는 겁재들도 병정화를 직접 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불목 같은 경우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정화 같은 경우 병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내가 식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결과물인 재성을 도출하는 재성을 생하는 에너지로 썼다. 물론 이것도 내가 식재를 잘 감당하는 구조냐 그렇지 않은 구조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구조라고 하면 내년에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하면 내 부지런한 활동력이 돈은 봤으되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다? 이렇게 재생살로 다 연결이 돼서 나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차게 내년 상반기 시작은 병인월부터 되니까 그렇죠? 시작은 하지만 내가 감당 못할 행위나 활동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불이 병정을 보는 거는 일간이 강하게 움직이죠. 간목을 봐서도 움직이고 원국의 구조가 병정이라고 하는 이런 화를 재성이죠. 재성이니까 합으로 극으로 충으로 강하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연결 구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작년 올해는 좀 나눠 먹기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병정은 그러니까 가불이나 병정을 내가 그동안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내년에 갑드는 것은 굿이다. 그래서 뭔가 이민계면년에 어떤 그 뚜렷한 윤곽이나 뭔가 이렇게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내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진, 을사, 병호로 넘어가면서 뭔가 결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토의 상황은 임수일간에서는 희기나 이런 득실, 기륭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같이 보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통으로 보면 이제 토의 모습, 관성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설을 하거나 아니면 토로 이렇게 막아서 쓰거나 그러한 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이 기토 가지고는 막는 힘이 조금 약하죠. 이걸 이제 정관이라고 대신에 이제 기토가 예를 들어서 기사로 놓여 있다든지 어디에 뭐 기미로 놓여 있다든지 이렇게 강한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또 아니면 기토가 좀 떨어져 있으면 월주 말고 시주 말고 연주에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런 물막이 작용 그러면서도 이렇게 있을 때는 물막이 이 작용이나 능력이나 좀 있다라고 봐진다. 무토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토를 제대로 쓰려면 그러한 좀 제약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하고는 간목이 합을 하고 무토하고는 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극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이거는 지지로도 제사를 하는데 천간으로도 제사를 하니까 만약에 이민일주 같으면 사정없이 이민일주가 무토가 떴는데 갑진이 들어왔으면 천간지지가 수평으로 수직으로
뭐 수평으로 날리지 이렇게 칠사를 제사를 하느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이 제사를 해야 될 살인지,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조금 그런데 살을 살려줘야 될 살인지, 이걸 이제 제자 약살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자월의 임수일간 같으면 불리한 거예요. 자월의 임수일간이 뭐 임신일주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천간의 간목 때문에 불리합니다. 천간 이렇게 망망대해 거대한 물을 무토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렇죠? 막고 있는데 식신이 들어오면 그 뚝 제방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토관을 유지를 못하는 어려울 수 있는 힘든 조짐이 보이죠. 이렇게 써야 되는 구조는 작년에 이렇게 개수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무토를 해결할 때는 양인합살이 되는 건데, 개수 양인이 와가지고 무토를 힘을 이렇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작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조짐이 있다가 올해 한직으로 가거나 낙직으로 가거나 포지션을 잃거나 변동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무토가 강하다, 뭐 무오로 놓였다든지, 뭐 4월에 무오로 놓였다든지, 이랬을 때는 분명히 저 무토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임수를 확 빨아들여 가지고 막는 거를 지나서 임수를 확 빨아들여서 존재감을 어때요? 왜? 수라고 하는 건 토에 스며들고 젖어드는 속성이 있거든. 적당하면 그게 막아져서 잘 활용하고 쓸 수가 있는데,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쓸 수가 있는데, 그게 토가 많아지면, 토가 세지면, 커지면, 그렇죠? 화달고 들어오면 수중울핍이 돼서 수를 말리기도 하고, 수를 말리기도 하고, 뭐 5월에 4월에 무토 떴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무토를 조금 제압을 해주면 좋겠죠. 임수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무토는 유불리가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기토도 놓여있는 구조가, 특히 천간 오합 같은 경우는, 천간의 오합은 누구나 어떤 경우나 반드시 하죠. 하는데 지지의 글자에 따르다 다르다. 지지의 글자가 사나 미를 달고 있으면 내 정관이 외부에서 이게 식신제살된, 그렇죠? 살지에 올라와 있는, 편관위에 올라와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이 내 관을 보고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합을 한 거예요. 물론 간목이 있는데 기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기토가 들어오는데 간목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개수, 이민계면의 지지에 천간만큼은 아니지만 식상을 달고 들어와가지고 그닥 기토가 빛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이 기토가 한번 움직입니다. 합해서 이걸 동한다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라 기축, 뭐 기해, 특히 약하게 기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거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반, 합거, 합동,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내가 본래 약한 관이지만 그 관도 못 쓴다가 되는 거야. 육친적으로 볼 때는 육친의 피탈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 원국에 내가 있는데, 원국에서도 약하게 있는데, 그 글자를 내가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야. 천간에 들어오는 이런 그 무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토의 동태는 좀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신이 있으면 이 들어오는 간목을, 이건 이제 도식의 현상이고, 도식까지는 아니지만 이 간목을 뭔가 조절하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원래는 신금을 임묘를 하고 임수가 바로 다이렉트로 간목을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한 갈등이나 주저감이나 지체감이나 점검하는 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금이 임을 보면 생하는 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갑까지 보면 이 갑하고는 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수가 생하는 거를 이렇게 잘 생하는지 못 생하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성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식신이 그냥 십성적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식신이 과해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하는데 태과가 됐다. 그럴 때는 아주 좋지는 않아도 금이나 신의 그런 브레이크가 있으면, 왜냐하면 금극목을 하니까, 금극목을 하니까 들어오는 간목을 재단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작용을 못 하고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목극 토도 작용을 하고 금극 목도 작용을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식상이 원극의 강한 명인데 경신이 들어와 있으면 간목이 들어와도 큰 염려는 없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식신생제를 하거나 식신제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국에 경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제대로 못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불리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천간에 조금 임계수가 있으면 조금 그나마 작년 올해 천간 임계수를 지나고 왔는데 올해도 원국에도 진중의 개수로 수렴돼서 들어가긴 했지만 원국에 내가 임계수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원국에 임계수가 있으면 어쨌든 이런 식신을 생하는 작용력이 조금 왕해지거나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그런 흐름들이. 그래서 천간의 구조는 나머지 일간 말고 세 군데가 작용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빨리 살펴보면 이제 임묘진 아까 하나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 일간도 신자진하고 올해도 신자진, 내년도 신자진 운동성이고 신자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서 그 운동성이 강하고 중복이 돼서 겹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거는 봄에서 여름을 열어가는 에너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속도감 있고 확장적이고 빠르고 급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갑도 그런 에너지죠, 그렇죠? 처음이고 시작이고 스타트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이게 다 청룡이라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에너지인데 진월은 좀 그럴 수가 있겠다. 진월이 들어와서 원래 평관월인데 간목이 떠서 이렇게 제사라는 형국이기 때문에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갑진월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런 현상들이 있겠습니다. 원국에서도 이제 경금이 뜨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경금이 원국에 떠 있으면 왜냐하면 식상이 강한 것을 인성으로 이렇게 팽인해서 쓰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오미 같은 경우는 임수일간이 쓸 일이 많죠. 사오미에 이런 염천에 임수가 뭐 물대고 적시고 조우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재잖아요, 재. 그렇죠? 그래서 임수일간한테는 임사로는 못 노니까 임오로 놓던 4, 5월이 되면 안에 있는 오중의 기토, 사중의 무토 이런 에너지들이 다 관살로 생받아가지고 재생 관살 받아서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임수가 있거나 개수가 있거나 경신금으로 인성으로 생을 받아서 그렇게 있으면 이 재를 내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술이 아니고 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재성이 조금 강하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죠, 그렇죠? 수기를 수렴해주는, 이 화기를 수렴해주는 그런 작용력이 있어서 특별하게, 물론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격각운동을 하니까 조금의 변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유술월 같은 경우는 신유술월은 이게 수의 경발수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능설금기라 그랬어요. 임수가 수기의 생을 잘 받는단 말이지. 받아서 본래 임수가 좀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나 플러스 정화나 병화의 이런 구조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인용 식상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궁통에서는 이게 그렇죠? 이제 뭐 금수일간 같은 경우는 금수쌍청이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금수 기운이 좀 강해져서 이런 에너지를 기토보다는 무토로 이렇게 막아서 쓰는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무토 쓰는 구조라고 하면 천간에 간목 뜨는 구조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리할 수가 있고, 병정화를 쓰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당연히 신월, 유월 어느 글자에서 조금만 거들어도 임수가
이렇게 왕양수, 이렇게 넘치는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제 술월은 당연히 올해 뭐 다 월지가 술월이면 직업성이나 사업성으로 한번 이렇게 합에 놓였다가 내년에 진이에서 이게 합이 끊어지는 그런 형상이죠, 그렇죠? 천간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무술이 놓여 있으면 더 강하겠고, 그래서 그런 현상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특히 삼합, 뭐 육합, 반합, 뭐 암합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합이라는 건 다 합이라는 거는 합충이라는 건 다 음양의 조합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내가 매여 있다, 묶여 있다, 보호된다, 안정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도 될 수 있는 거지, 변화 없이. 내가 거기 매이는 것도 돼 있고 집중한다도 되는 거고 수렴한다도 되는 거고 통일한다도 되는 거고.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난다가 되는 거야. 바뀐다가 되는 거지. 진이 오면, 그렇죠? 나는 술평관 이렇게 재고의 평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 양인고의 이렇게 평관이 와가지고 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해자축은 당연히 병정화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는 이제 조우를 무토로도 씁니다. 무토로 이렇게 무토, 그러니까 해자축월이 특히 임계수일간들이 이렇게 그 하절이나 동절에는 조우를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무토 같은 경우는 해자축월에 이 물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근투개하면은 충천분지한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그 제수하는 또 제방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이 되죠. 그러면서도 이 화가 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나 정화로 제방을 좀 튼튼히 하면 더 길한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구조라고 하면 불리하고 근데 만약에 화를 쓰는 구조다. 어쨌든 해자축월에 뭐 자월 같은 경우 양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격인데 재성을 쓰고 내가 식재로 연결된다. 그러면 양인의 본래의 기질이나 성향들이 극대화돼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목이 연결되면 좋다. 대신에 막아서 써야 되는, 물을 막아서 써야 되는 구조인데 뚝을 무너뜨리는 구조라고 하면 내년에 간목이 좀 불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흔히 이제 일주로 이렇게 보면 임수가, 그렇죠? 임수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임수가 이렇게 이제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이 신자진은 이미 수운동성이잖아요, 그렇죠? 일주 자체만으로도 수운동성이고 분명히 오행적으로는 지지가 그러니까 일간은 수의 통로, 수의 유동성의 방향성 이거를 확보가 된 거예요, 내년은. 이미 임수일간이 신자진을 놨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러한 내가 스타트할 역량이나 에너지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내가 간목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건데 일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임수가 지향하는 천간이 지향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방향성하고 신자진 운동하고 지지의 임수일간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하고. 근데 이렇게 천간지지가 같은 운동성을 갖다 보면 수가 왕해지고 수가 강해지니까 수라고 하는 건 빛을 흡수하고 빛을 차단하거든요. 임수일간한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재관이 되는 거고 특히 재성이 되는 거고 정신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진이 와서 그렇죠. 겉으로는 내가 출발점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이 들어오면 겉의 모습이 그렇죠. 내가 식신 제살의 모습하고 살인 상생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신자진 운동을 해서 수운동의 궤적을 갖는데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하고 신은 같은 궤적을 같은 운동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진이 어쨌든 신을 향해 가려고 하는 진은 예를 들어 수고의 모습 그러니까 평관의 모습인데 편인으로 살인상 그러니까 식신제살도 하고 살인상생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끌려 들어오는 자수가 문제인 거예요.
신자진 일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양인인 거거든요. 양인은 내가 지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수일간이 양인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쓰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항상 내가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뭐 어떤 뭐 파도가 넘치든 적정 수위를 넘치든 그럴 수 있는 부분에 성향이나 기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편관이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도 되고 또 관직, 관공사의 그런 모습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들도 되고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죠? 일지하고 이렇게 묻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공통적으로 보면은 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인 문서하고 붙었어. 이건 꼭 그 오랫동안 묵혀놓은 재개발 같은 거예요. 재개발하자라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게 결국은 암암리에 이게 또 꼭지점을 내가 임수로 가지고 있잖아. 뭔가 이게 이 자수라고 하는 임수한테는 양인이니까 뭔가 이렇게 양인은 기본적으로가 겁탈작용인 거예요. 도둑작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생해지는 에너지가 수기운이 강해지면 수다목부가 될 수도 있고 자수일간이 더 강하겠지. 수다목부가 될 수도 있고 이 임수가 나를 도와주려고 또 내 편으로 왔는데 결국은 보니까 도둑이더라. 내거 지들 유리한 쪽으로만 계약서 작성한다든지 뭐 이러고 내 실제 알맹이 겁제 형국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편인이 관하고 합을 해가지고 겁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천간이 못 알고 들어오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요 지지가 양인화한다라는 거는 일간이 알게 모르게 비타협적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한 칼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치고 식신으로 가고, 식신은 이렇게 어떤 일간이 그냥 아주 원초적인 감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살을 또 한번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좋은 작용을 하면 나는 임신밖에 없었는데 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살인상승 될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내 무리도 생겼다지. 내가 1인 시위 하는데 관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옆에 동지하는 세력이 생긴 거야. 그러고 나서 식신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뭐 자, 진, 신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또 진이 들어오면 내가 간목을 쓰기도 쉽지가 않아요. 진 중에 을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디 원국에서 그런 뿌리 내린 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분리할 수가 있다. 자수는 그렇죠? 자수는 이미 양인 격은 아니지만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간일지로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신왕명이 되기가 무척 쉬운 거죠, 그렇죠? 쉬워서 여기는 임신은 내가 편인이 진이라고 하는 편관하고 합해서 수라고 하는 수운동성의 궤적성을 갖는다라는 건데, 여기는 내가 신이 붙든 진이 붙든 내 힘이 커진다라는 거지. 내 물에 내 양인의 성향이나 영역이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 관이 여기는 문서하고 합을 해서 이렇게 양인으로 되는 형국인데 이거를 내가 근데 자진으로 보면 그대로 양인 합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살을 해결한다, 문제 해결한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갑으로 되고. 그런데 그 후속이 그 후차적인 모습이 단계가 이 양인을 자극을 시킨다는 거니까 양인은 옛날부터 그래서 양인은
그냥 양인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양인은 그래서 합충이나 뭐 형, 그러니까 합충 내지는 어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육해, 그러니까 천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좀 꺼려한다라 그래서 꺼려한다. 그러니까 양인은 그냥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움직이면, 그러니까 올해가 이렇게 임신 같으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정적으로 묘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는 외면의 모습은 상관이지만 신하고는 묘신의 예리한, 둘 다 예민하고 예리한 에너지니까 그렇죠. 일지신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러한 성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어떤 원진의, 귀문의 이런 형상들이 다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 편인이니까 있을 수 있었고 여기도 또한 자수도 이렇게 이제 좌우묘일은 지지 좌우묘일끼리는 원래는 이게 수생목의 단계니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안 되고 자묘형적인 상황으로 뭔가 임자일주들은 올해 내면적인 또 가정적인 또 이제 일지 자리는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되거나 벌어졌을 일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그래서 양인의 에너지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호도 양인이고 임자도 양인인데 성향은 반대인 거예요. 병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더 양인같이 보이는 거고 임자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안의 모습이 더 양인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 양인이 확대됐다, 확장됐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올해 자묘형이라는 거는 이게 식상은 일간이 식신이든 상관이든 일간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가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묘라고 하는 거는 자묘 이제 형적인 거고 내년은 이게 진이 직장도 되고 뭔가 평관 이성도 되잖아요. 그렇죠? 유명 같은 경우. 이렇게 신자일주 같은 경우는 자는 중간에 있으니까 더 결합력이 강하죠. 신일주도 흐름성이 같으니까 이렇게 부지불식 간에 올해 있는 사람 누군가하고는 있었던 사람 누군가하고는 형적인 상황이나 기본적인 상황을 겪고 그거가 국면 전환이 되는데 부지불식 간에 와서 그러니까 물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은 타면 재가 되고 금은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잘 안 섞이는 성분인데 수는 수끼리 뭉치면 어때요? 합류가 되고 합수가 되고 뭉치는 성향이 있어요. 임수든 개수든. 그래서 임수 있는데 개수 있으면 강물에 한강물에 비 내리는 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가 임수 쓰기가 불편한 거야. 개수가 임수를 쓰면 임수한테 쏠리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임수가 겁재를 쓰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죠. 큰 물이 더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진이 들어와서 자수든 임수. 특히 이제 자수는 신금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자수가 원래 이거 홍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한 에너지, 도화 에너지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신살이 붙어 있는 에너지가 주변 들어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운동성에 대한 부분이 요동을 친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천간의 간목은 나머지 이 위치에 대한 거를 구성에 대한 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간이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재로 가거나 아니면 관으로 가는 거지. 첫째는 그렇죠. 이 식신 가지고는 내가 목적성이 뚜렷하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를 생하러 가느냐, 관을 생하러 가느냐. 근데 여기는 어쨌든 재든 관이든 이렇게 그러한 성향을 내 에너지를 표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지에서는 수국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관이 양인된 거잖아요. 아니까 이게 해석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관이 양인된 거니까 관이 양인된 게 뭐예요?
내 남자가 너의 남자가 된 것도 되지. 아니, 양이는 겁재래매. 아니, 내 또래, 나랑 똑같은 거래매. 그쵸? 그런 모습인 거야. 내가 원래 자수로만 있을 때하고 달리 진이 와서 진이 모습이 자수랑 결합이 되면 그 진이라고 하는 토가 가뜩이나 다양성이고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진토의 모습이 유지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진술충미 작용도 본래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게 진토예요. 진토. 축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금에 설도 되지만 사화에 생도 받기 때문에 중간적인 형태야. 술토 같은 경우는 다 인, 오, 화국을 형성을 해서 술을 생하니까 그 토의 지지의 토만 따진다라고 하면 토의 성향이 가장 뚜렷한 거지. 근데 진토는 안 그래. 진토는 신자진하고 보면 이게 진이 수로 바뀌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를 궁통의 그 임수일간 진월조에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추산 전해지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게 매울전자인데 그 산을 밀어 제껴가지고 이렇게 근심인데 바다를 메운다라는 거예요. 임수가 바다인데 진토가 딱 바다라는 바닷물을 댐으로 막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진토가. 그러니까 진이 외면상으로 편관이지만 잘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진토를 묻어버릴 수 있는 임수를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토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술토 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술토는 제대로 막고 술 중에 무토가 무술로 올라왔다라면 그대로 뚜렷하게 막는데 만약에 무진으로 놓여 있고 지지의 신자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이 무토는 배신 때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내재를 하고 있다. 왜? 겉으로는 뚜렷하게 나를 막아주는 것 같지만 지지로는 언제든지 천간무토의 근원이 되는 지지 진토는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찬차 때문에 구멍 나 있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진은 이제 뭐 백호기도 하고 이게 인묘도 되고 뿌리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제 강한 에너지인데 여기에 그 진이 그쵸? 진이 갑진으로 이렇게 이제 겹치잖아요, 그렇죠? 겹치면 물론 이제 천간의 간목은 천간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 진이 겹친다라는 거는 그러면 올해의 상황이 여기 이제 묘년이니까 그렇죠. 진이 약간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변화 있거나 무슨 해결점을 갖거나 이런 변화의 변곡점을 가지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었다예요. 올해가 진 중에 원래 만약에 임진이라면 개수가 올라가서 그렇죠. 양이니까. 그랬는데 내년에는 뭔가 이러한 변화 현상을 가지려고 올해 시도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올해 연결돼 가지고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진토가 뭉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흙과 진흙이 뭉쳐서 그 덩어리가 커졌다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채로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진자양이라든지 이런 형국으로 어쨌든 그 임수일간이 임진인데 내년에 갑진을 보면 내가 이제 수의 평관을 쓰고 있는데 수의 평관이 와서 이 평관을 내가 잘 쓰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일지자리에 있으니까 배우자 형태일 수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 자녀, 자식의 형태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간목 달고 들어와 가지고 뭔가 제사를 하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형편이었는데 진진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자충하는 밀어내는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술충하는 깔끔하죠. 올해 내년만큼은 뚜렷하게 일지의 진토가 힘을 못 쓰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일지진토의 작용이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사오미로 화로 있어가지고 진토가 조후로 이렇게
화치승용이라고 하죠, 이걸. 화치승용 작용을 잘 하거나. 그러니까 일지는 배우자 자리고 가까운 자리고 하니까 이 자리가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내년에 갑진 들어오는 건 긍정적인 작용인 거예요. 그런 거를 배가시켜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일간을 자주와 임묘하잖아요. 임묘하니까 일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땅 안에 들어갈 일이, 땅 속에 들어갈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흑룡이 되고 수룡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신금도 일간을 생해줄 수 있는 정인도 임묘돼 있고, 일간 자체도 임묘될 수 있어서 용이라고 하는 그런 승천지상에 대한 이상 높은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상 업다운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잘 못 쓰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현상은 올해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게 잘 쓴다라고 하면 내년엔 해결되는 형상이고 제살이 되는 형상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4년 정도, 올 4년 그렇죠? 올 4년 정도는 가야 해결될 수 있는,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수일간의 신자진 일주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는 똑같이 간목을 생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체로는 이렇게 식신제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임진이라고 하는 형태를 내가 신이고 자고 진이니까 그냥 뭐 토에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또 그 수가 물길 따라서 흘러가듯이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지나치기가 쉽다. 딱딱하면. 그리고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수가 흐른다라는 거는 어둠이거든. 어디 침투하고 스며들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유랑하고 흔들리고 수는 모이면 토로 막혀 있지 않는 한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 빛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들어오는 에너지까지 하나도 없잖아. 원국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이게 어떤 유랑이나 유흥이나 남몰래 벌이는 어떤 비밀사나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식신까지 천간에 동관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자지생한테는 이 진토가 칠살로서의 그나마 작용력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칠살로 그대로 갖춰져 있으면 간목이 뿌리 내려서 제사라는 그런 형태들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양인으로 내 편으로 비화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거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호수를 보면 그렇죠? 인호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갑진을 보면 천간은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지도 인호술이니까 이게 재운동이잖아요. 화운동이니까 재관 살 운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물이 스며들듯이 한 거고 여기는 뚜렷하게 올해 이미 이렇게 뭐 그 파나 합이나 또 이런 그 목생화나 이런 형태로 재관의 어떤 흐름을 천간으로는 드러나지 못했지만 가져왔다라는 거죠. 지지 인옷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진이 오면 이게 충으로 격각으로 그런 변화 현상이 뚜렷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진로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요 임신자진 일주하고 달리 인호술 일주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천간의 일간의 모습은 똑같죠. 이렇게 여기도 신자진 운동을 하고 진이 이제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일간이 임묘하는 현상은 여기는 임묘의 성향을 에너지를 궤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임묘의 현상은 조금 덜 할 수 있겠다. 운동성이 화운으로 이렇게 달리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민일주가 그 진을 보면 그렇죠. 이민이 물론 이걸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요. 이민을 이렇게 식상을 위주로 쓰는 구조가 있고 밑으로 재로 해가지고 쓰는 구조가 있고 이렇게 생재나 관을 쓰는 그런 구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민하고 갑진하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까 앞서서 임수가 대해에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고 뭔가 이렇게 그 귀착점, 목표점, 항구, 정박지를 향해서 내년은 가는 출발하는 그런 시라고 했는데 특히 그 이민일주가 간목을 띄우는 거는 더 그러한 촉발성, 지향점, 배 띄우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일지에서 간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지에서 작용력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면서 천간은 그대로 간목인데 지지 인목은 인중에 병화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생지고 스타트하고 출발하는 그런 애. 물론 갑도 십천간 중에 첫 출발하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감이 빠를 수 있다. 속도감이. 예. 빠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지로는 이렇게 수직적으로는 제살의 의미도 있고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인묘진도 있는 거고 인묘진의 성향도 있죠. 아직까지 이민계묘진의 그러한 활동성이나 진행성 이런 것이 끝난 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아닌데 어쨌든 진으로 마무리해서 임수가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내가 뭔가 이민계묘년, 그 멀리는 기해년부터 내가 꿈꿔왔던 그런 부분들의 방향성이나 진로나 이런 부분을 내가 드러내는 거죠. 간목으로.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이밀간 중에서는 이민일주가 가장 그게 뚜렷할 수가 있다. 그리고 빨리 시작될 수가 있다. 이민월부터, 병인월부터.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격각의 흐름이고, 인호술, 신자진의 흐름이고, 이건 또 그대로 천간만큼은 아니지만, 천간은 합극생이 아주 뚜렷하게 이루어지는데 지지는 운동성이 먼저죠. 방향성이 먼저 그렇죠. 그래도 맨 나중에는 이렇게 목극토의 형상이 있습니다. 목극토 현상이. 그러니까 인묘진의 그 방국도 있는 거고 무리지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민일주는 처음에 일찍 시작을 했다가 나한테 주어진 진토라고 하는 이런 관의 형태, 관은 어떤 내가 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임수의 근원처이기도 하고 이런 곳을 이 토에다가 너무 급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제살태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지로도 격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게 용호상박이잖아요. 그냥 보면 용 아닌가? 호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이 진을 보면 그만큼 그러니까 용이 진을 보면 아니라 호랑이가 진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가 토끼를 보면 쥐를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까? 상대가 될 만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급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인중의 병화, 인중의 무토 이런 칠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다 보면 나의 식신이라는 거는 이미 진토에 그래도 뿌리 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토를 너무 파헤칠 수가 있다. 흐트러서 식신의 행동이나 활동이나 액션만 많고 결과는 어떻다? 내가 식신이 뿌리 내릴 토양이 박해질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그게 격각으로도 오고 이런 물상으로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천간의 글자들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임수일간 중에는 이민일주들이 절치부심했던 게 있죠. 왜냐하면 이 인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민년, 개민년에 잔뜩 임수개수한테 생을 받아온 그렇죠? 수기를 많이 먹으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출되고 이렇게 드러나고 식신의 활동이나 행동을 액션을 하려고 하는 도모했던 이런 자수나 신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인이나 오는 그러니까 탕화 기운이기도 해요. 탕화. 물론 인은 신금이라든지 사활이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왔을 때 더 촉발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원래 원국에서도 그렇게 한번 치고 나가려고 하는
분출하려고 하는, 점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물호랑이잖아요, 그렇죠? 영감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 어두운 새벽녘에 아니면 어슴푸레한 저녁에 해진 다음에 호숫가에서 두 눈만 반짝이고 물가에 물 먹으러 오는 무슨 짐승들 있나 없나 노려보고 있는 땅이 상이 이민이거든. 그래서 기회를 포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근데 인중에 감목이 올라갔으니 그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뭔가 어떤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신제사는 환경 변화잖아요. 여건에 관내에 식신을 가지고 뿌리내리려고 하니까 뭐 방향전환, 선회, 이직, 전직,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진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거를 이제 결판 내려고 하는데 조금 속도 조절, 페이스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오화는 이제 오화가 갑진을 만나면 그렇죠. 진토를 만나면 오화가 임자 같은 에너지보다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없고 정임 안명합을 하고 있고 정제랑 이렇게 허그를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어쨌든 이제 오화의 형태가 이제 이민 계면연에 보면 어쨌든 여기도 이제 오묘파로 해서 그렇죠? 파로 해서 일지가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오묘파도 실제로 보면 여기는 이제 오가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일간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화라든지 기토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이렇게 올해 팔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성이니까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걸록이니까 어떤 육체적인 현상적인 이런 부분에 그대로 파 현상 이게 찢어지고 깨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생이 돼야 되는데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목생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오래 있었을 수가 있어요. 겁재가 들어와서 겁재가 나한테는 상관이 되는데 내 일지를 이제 파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 재탈이나 또 일지 자리에 일지는 그대로 여기는 이 이모일주는 정화도 들어있고 기토도 들어있어서 이 남녀명이 다 배우자 자리예요, 그대로. 그럼 올해 같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 간에 또 내 환경 내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진토를 만나면 이게 이렇게 화생토가 된다기보다 이건 운동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화는 사오, 진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연결 구조가 되는데 오화는 오행으로는 화생토라고 하지만 물론 여기에 사가 끼어 있으면 진하고는 연결 구조가 돼요. 연결 구조가 되는데 오화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거는 오히려 진토에 의해서 오화가 자극을 받는다. 그러니까 올해 오묘파의 형국에다가 내년에도 진이 외면적으로는 화생토의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오축진 같은 경우는 축인호 같은 경우 축인호 중에서 오화는 이렇게 축오는 당연히 그렇죠? 이 어떤 그리고 오화는 자형으로 진 이런 에너지들이 오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어떤 심리적인 그런 현상 이게 현침이기도 하고 탕화이기도 하고 이런 형국 형상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식재로 연결되는 에너지도 있고 그렇죠? 이게 아무리 생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외면의 상황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실제 다른 글자 배치 여부에 따라서 왜냐하면 오화도 일간의 힘을 설하는 거고 진토도 일간을 인묘시키는 거고
간목도 이렇게 일간을 선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갑진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화기가 많아서 진이 이렇게 좀 수렴도 되고 수기의 어떤 약간 임묘지기도 하지만 근으로서 작용할 때는 조금 긍정적인 작용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성의 상이함으로 인한 상이함으로 인한 어떤 갈등 구조나 이런 거는 올해랑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죠? 연결이 돼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을사 정도 되면 일단 다른 데는 몰라도 지지로만 보면 특별하게 사고는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내년은 좀 그런 현상이 겪고 을사년 정도의 조금 안정화 추세나 안정화 기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식재가 강해지니까 어쨌든 내 뭐 부지런히 몸 놀리고 활동하고 내가 재를 가지고 있는데 천간에 식신이 떴으니까 이걸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 요인, 육체적인 내지는 심리적인 이런 요인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 몸과 정신은 과부하가 걸리면 조화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균형이 잃으면 어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어딘가에 이런 그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술이 임술이 이 진을 만나면 그렇죠. 임술이 진을 만나면 특히 이제 오화는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이모가 올해도 그 갑인일주하고 을축일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이 갑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갑진은 이렇게 이민 계묘 다음에 갑진다고 을사되고 병호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팔자에서는 섞여서 있단 말이에요. 섞여서. 근데 그 섞여 있는 글자들이 뭔가 이렇게 생으로 연결되거나 순서대로 연결될 때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그 꼬여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천간은 정신이고 마음인데 정신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지는 육체고 현실이고 물질이고 환경인데 이 육체는 딴 데로 가려고 그래. 이럴 때는 아니 사람도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갈등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 갑인 일주들하고 을축 일주들이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모 일주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단계가 짧으면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갑진년 총론할 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갑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계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 신, 임계, 갑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진사, 오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갑진인데 여기서 갑, 을, 병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인, 묘, 진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글자들은 그러니까 요 갑진은 복음 때문에 일주복음 요런 글자들은 갑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놓여져 있는 일지의 구조가 특히 좀 힘든 구조다. 특히 예를 들어 을묘나 병인 같은 이렇게 병인이라든지 뭐 을묘나 아니면 올해의 갑인이라 이런 글자는 간여지동돼 가지고 강한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자들이 서로 꼬이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일주하고 계사일주가 내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더 나가면 을묘하고 병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참고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진이 와서 격각을 하고 탕화작용을 일으키고 현침이 이렇게 발발하고 자극되고 또 이러한 어떤 이건 뭐 선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작용들이 있으니까 이모일주는 조금 멘탈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는 내가 그 술평관이죠, 그렇죠? 술평관, 술평관. 평관 일지평관이 임진하고 임술하고 있는데
임진보다도 임술이 천간의 임술을 더 잘 막는 구조지. 잘 막는. 그렇죠? 이 구조가 소양강댐이라 그러고 딱 이 구조가 이거 백두산 천지 구조예요. 천지 구조. 밑에 화 들어 있잖아. 토잖아. 그 활화산 그 화산 위에 있는 물이잖아. 그죠? 딱 그런 그 형상이거든. 그러니까 물이 모여도 거대하게 크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근데 이제 진이 오면 이게 충을 하죠. 그죠? 충을 해서 어쨌든 이제 충에는 유불리가 다 있는데 충은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그 임수일간 중에서는 지지를 움직이는 게 강하게 정면으로 움직이는 게 임술일주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술일주라든지 병술일주라든지 이럴 경우는 요 화의 뿌리들이 토의 뿌리들이 연결되는 인재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충은 기본으로 동으로 시작을 하는데 동을 해서 파의 형상도 있는 거야. 파도. 물론 충이 개고도 하고 뭘 있는 걸 끌어내 쓰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보면 움직인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 상황하고 다른 환경이나 분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미 내 일지 자리가 평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평관 쓰는 자리들이 술의 모습에서 진의 모습으로. 역시나 올해 뭐였어요? 개묘로 붙었단 말이죠. 개묘로. 그러니까 약간은 상관 합살의 겁재하고 상관 합살의 의미여서 이민년은 식신 제살의 의미고 합의 형태지만 개묘년은 상관 합살의 의미인데 어쨌든 합이 붙으면 안정성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있어요. 답답한 것도 내가 어디 뭐 멀리 가고 뭘 하려고 해도 뭘 환경이 업무가 일이 집안이 뭐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움직이지 말고 이 일만 해. 주어져 있는 와 있는 이것만 신경 써.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근데 이렇게 간목이 올라가고 그렇죠? 간목이 올라가고 간목이 와서 식신으로 있고 지지도. 그러니까 무술일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지의 현상, 지금 개묘년에 놓였던 현상이 내년에 변경되거나 바뀔 그런 공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민개묘년에도 임술이나 지지의 천간의 개수 임계술관들이 지지에 관을 놓으려면 임술이나 임진이나 개미나 개축이나 이렇게 놓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관은 여명 같은 경우 내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되는 거고 이게 목하고 접점이 생기면 합으로 생기든 극으로 생기든 그러면 그 관의 포지션에 변동 상황이 생겼어요. 사귀는 사람하고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성향도 생기는 거고 이거 어떤 자식 문제라든지 직장이나 이런 변동 변화 현상도 들고 남이 있고 옮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지는 왜냐하면 천간은 비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지지의 관을 내가 쓰고 있는데 지지의 식상이 들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진로 갈등, 학생들 같으면 진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작년 올해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임술일주도 그런 경우 하나였죠. 왜냐하면 합으로 극으로 이렇게 있어 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뚜렷하게 있을 수가 있다. 원거리를 가거나 근데 몸이 다치거나 몸이 큰일 날 일이거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어떤 자월이나 어디 자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지는 괜찮아요. 그럴 때. 근데 이 자수가 다치는 술토라든지 미토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그 건강 요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술은 움직인다, 변한다. 현재 상황하고 뭔가 다른 환경이 된다. 올해는 묶여서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제한적일 수도 있고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바뀐다라는 거죠. 진월부터 빠르면 그렇죠. 진월부터 병인, 정묘, 무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임수일간들을 이렇게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이민개묘년에 특별한 비겁하고 식상을 생했는데 뭔가 특별한 목적성이 뚜렷하게 자체 온 글자만으로는 형성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그 분기점이 지향점이 형성이 되고 그 후년에는 아마 이렇게 재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제살, 내 재능, 능력을 이게 연결되는 인자가 있으면 더 내추럴하게, 또 아주 자연스럽게 잘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에 뭐 예를 들어 내가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걸록이지만 해중의 간목도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의 갑진은 조금 그 내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페이스 조절 이런 것만 좀 하신다라고 하면 재능이나 재주를 드러낼 수 있는. 근데 이제 진의 동태를 조금 잘 살피셔야 된다. 그래서 뭐 계속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겸해서 이게 이제 근심할 그 흉자거든요. 흉자. 뭐 이렇게 이게 득실을 걱정하지 말고 말물자. 득실을 근심하지 말고 실행을 하면 좋다. 움직이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화지진괴 중에 이렇게 화지진 화는 이렇게 이제 화가 위에 있고 진이 이렇게 땅이죠. 이건 땅 위에 불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민계묘년에 임수일간이 뭔가 이렇게 비겁들하고 식상 활동을 해왔는데 그 식상의 진행 과정, 실체를 내 천간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드러내서 뭔가의 목적성을 갖는 거니까 한번 너무 잃고 얻고를 크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움직여 보시라. 움직여 보는데 좀 속도감이나 페이스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절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